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테일러 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파운드리는 위기입니다. TSMC 경우는 올 1분기 실적을 보면 7나노 이하,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3%나 됐습니다. AI 칩을 싹쓸이 했기 때문이죠. 이런 호성적을 바탕으로 애리조나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4나노 칩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칩을 만들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 그 AMD, 애플 등 메이저 팹리스의 물량이 몰리면서 TSMC는 미국 4나노 칩 제작 단가를 30%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TSMC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의 호위 속에서 부쩍 크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TSMC 애리조나 캐파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적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인텔 파운드리도 역량만 된다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는 테일러 팹 가동 시기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애초에는 지난해인 2024년 가동된다고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간 상태고 수주 감흥으로 내년인 2026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후에는 내후년인 27년으로 팹 가동 시기가 다시 밀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반전되는 양상인데요. 얼마 전 미국 오스틴 현지 매체인 크산이 삼성 테일러 팹이 내년인 2026년 계획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어 미국 IT 매체, 전문 매체들이 최근 들어서 삼성이 2나노까지 내년 1분기 상반기에 테일러 팹에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파운드리 분야 메이저 팹리스의 물량 확보가 급합니다. 미국 팹리스들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가급적 미국 현지 파운드리에서 칩 물량을 맡기는 양상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는 현재 오스틴 팹에서 65나노에서 14나노 공정의 레거시 칩을 만듭니다. 이런 칩들은 AI 칩 분과는 상관이 없는 칩들입니다. 결국 테일러 팹 가동이 필요하고 당장 삼성이 수율을 크게 끌어올린 그 4나노부터 승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류 AI 칩은 모두 4나노입니다. 수율 확보만 가능하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삼성의 경우는 3나노 수율은 엑시노스 탑재가 불발될 정도로 여전히 부진하지만, 물론 폴더블 폰 플립 7에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나노는 여태껏 부진했고 실제로 올 초에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나노 수율은 70에서 80% 수준까지 왔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4나노는 핀펜 노드의 최고봉인 노드고, 이 4나노부터 노드를 세분화했습니다. LP를 비롯해서 SF4로 불리는 LPP, LPP 플러스, SF4X 등 4개 노드로 구성되는데요. HPC 칩을 만드는 노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노드가 바로 4나노 4세대 노드인 SF4X입니다.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 물량은 따내지 못했지만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그로크 칩을 테일러 팹에서 4나노에서 만들기로 했고, 캐나다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도 테일러 팹에서 4나노로 제작한다고 오피셜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 테일러 팹 가동이 정말 내년인 2026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면 이런 칩을 대규모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4나노 레퍼런스가 시장에서 확인되고 TSMC 설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민 중인 팹리스, 그리고 TSMC 수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팹리스 칩 물량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1분기에 2나노 칩까지 삼성이 테일러에서 양산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삼성의 경우는 올 연말에 엑시노스 2600 양산을 통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초로 2나노 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양산까지 무난하게 이뤄질지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다만 3나노 때보다는 삼성이 더 절박하게 게이트올 어라운드로 두 번째 노드로 맡게 되는 2나노에 매달려야 하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에 비례해서 삼성이 2나노에서 성과가 나게 되면 TSMC에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엑시노스 2600의 연착륙이 있어야 내년 테일러에서 2나노 칩 양산도 길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디지타임스와 같은 대만 언론들은 삼성 견제에 들어갔는데요. 이 디지타임스는 TSMC가 최대 주주로 있는 매체입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2나노 칩 수주에 나서기 위해서 테일러 팹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삼성의 2나노는 TSMC의 3나노보다 못한 노드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상할 만한데요. 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삼성의 2나노 수준이 TSMC의 3나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웨이저자 TSMC CEO는 인텔의 1.8나노 노드도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보다 트랜지스터 밀도 등이 처진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사실 혹평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삼성이 2나노에서 안착하면 TSMC의 3나노를 쓸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팹리스에게 삼성의 2나노를 지렛대로 저렴한 가격에 첨단 노드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칩 수주를 유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인텔도 내년 상반기부터 1.8나노 칩 생산에 나서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내년에 테일러 팹에서 4나노부터 가동해서 2나노까지 양산으로 가야 빅테크 물량을 꿰차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TSMC가 미국에서 만드는 4나노 칩의 제작 단가를 30%로 올리는 등 계속 수주 단가를 인상하는 데는 삼성이 아직 팹 가동을 못하는 데 따른 이점을 고스란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삼성이 속도를 더 내고 미국 현지에서 파운드리 영업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TSMC 웨이저자 CEO는 올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이후에 TSMC가 만드는 2나노 칩의 30%가량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으로서는 2나노 수율 개선에 바짝 고삐를 재야 하는 입장인데요. 현지 영업에 공을 더 들여 TSMC 대항마로서 위상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양산 수율 등에서 미흡한 점을 빨리 끌어올리고 난 뒤에 삼성으로서는 TSMC로 이 칩 주문 쏠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0%에 다달했습니다. AI 칩의 경우 100% 수준인데요. TSMC가 수주 가격을 계속 올려서 자신의 투자 비용을 팹리스에 전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AI 칩 독과점 폐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처럼 미국 팹리스들도 TSMC 독과점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빨리 수율이 본궤도에 오면 이런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실제 팹리스 칩 수주도 유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벌써 잊혀진 인물이 됐지만 현재 인텔의 CEO인 리프탄 전임이었던 펩 겔싱어 같은 경우는 TSMC의 배째라식 영업을 비판했었습니다. 인텔이 결국 최첨단 노드 양산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TSMC를 궁지로 몰아서 인텔의 칩 수주 기회를 만들려던 겔싱어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도 겔싱어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첨단 노드 양산에 성공했을 때라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TSMC는 이미 그 경쟁사의 독과점 공격이 자신을 향해 들어올 것임을 알고 파운드리 시장 범위에 후공정까지 넣어야 한다고 운을 띄운 상태입니다. 삼성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